자, 33살 아가씨의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기사년 정묘월 이모일 신해시의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제 본인이 뭐냐면 일간이 납니다. 그래서 요게 나예요. 임수는 우리가 통상 큰 호수라고 그래요. 큰 호수 또는 바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오행 중에 목화 토금술 한번 볼게요. 자, 목, 화, 토, 금, 수 하나씩 볼게요. 자, 목이 뭐냐면 이거요. 목이 하나. 화가 이화 화 해서 세 개예요. 토가 기토 하나가 있죠. 금이 신금 하나가 있어요. 해수는 수가 하나가 있어요. 안 되죠? 신금이 수가 두 개죠. 내가 두 개. 자, 그럼 8개가 되나요? 4 되죠. 8개입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4개, 연, 월, 일, 시에서 4개, 8글자니까 팔자라고 하고요. 이분 보면 오행이 골고루 있기 때문에 크게 평범하게 그런 사주라고 할 수 있어요. 한쪽으로 뭐가 부족하거나 한쪽이 지나치게 많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골고루 있긴 있는데 좀 약간 이분 입장에서 보면 화가 좀 많죠. 수도 많고 그런데 화가 좀 많다. 자, 화는 이분에게 뭐냐면 재성이에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목은 뭐냐면 식상이에요. 수생목으로. 그 다음에 토는 뭐냐면 관이에요. 관. 요거는 이제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뭐냐면 직장도 되고 남편도 돼요. 남편.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 인성이에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증을 말하는 거죠. 공부도 되고 그러한 증을 말하고, 수는 이제 나와 같은 형제, 비견, 겁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수가 임수가 양이고 해수도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겁제가 아니고 비견이죠. 비견. 자, 이렇게 보면 골고루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사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볼 때 태어난 달이 중요해요. 자, 임수인데 물은 물인데 봄이에요. 자, 묘는 뭐냐면 이 묘는 2월을 말해요. 임묘진에서 2월이기 때문에 봄의 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갑진 않죠. 만약에 겨울에 물이 닿으면 차갑고 얼어있겠죠. 그럴 때는 화가 필요한데, 근데 이분에게 단점은 뭐냐면, 자, 화가 많아요. 이렇게 화가 많아서 이 임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나한테는 재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화가 재물이라고 했잖아요.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내가 이 재물을 다 통제하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강해야 돼요. 내가 강해야만 내가 재물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들어온 재물도 내가 관리를 잘 할 수 있죠. 그런데 강하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임수가 뿌리가 없어요.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여기도 없고 이 두 자리에 있는 게 가장 좋아요. 연과 월에. 그런데 이 시지에 있고 시지에 해수가 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이 올라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가 물이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나에게 힘을 계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이때다. 그리고 이제 신금도 뭐냐면 나를 금생수로 생해줘요. 이거는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친정과 같은 거예요. 나에게 친정과 같아서 나에게 계속 힘을 주는 거. 그래서 금생수로 생해주는데 또 신금이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 사주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내가 봤을 때는 이 수가 내가 재물이 이렇게 많은데 이 재물을 통제하려면 내가 힘이 강해야 되는데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진 않아요. 자, 화는 전부 내가 누군가를 통제하려면 내가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묘목도 뭐냐면 수생목으로 내가 기운을 설계시켜야 돼요. 그렇죠? 또 이 토는 토국수로 나를 극을 나를 통제하는 사람은 이 기토예요. 내가 누르는 건 이 세 개가 있고 내 기운을 빼는 것도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신강하지 않으면 이거를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신강하게 하려면 힘이 되어주는 게 뭐가 와야 된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좋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금생수 수가 이렇게 오는 게
이게 늦게 와요. 우리가 이렇게 나이를 볼 때, 자, 이거는 초년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장년운, 중년운, 말년운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늦게 오기 때문에 좀 늦게 운이 터진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전반적으로 임수가 사주도 좋아요. 골고루 오행도 있으니까 좋고, 그 다음에 관도, 나에게 남편이 되는 기토도 딱 하나가 있어요. 근데 기토가 뭐냐면 이것도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정관이다 보니까, 그런데 좀 이게 연애에 있다는 건 뭐냐면 나와 남편 사이에 나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쨌든 사주 원국에 이 남편이 좋은 남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뭐 결혼하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본인이 맘만 먹으면 결혼할 수 있다. 이 사주에 남편이 없으면 이런 대운에서 와줘야 돼요. 대운에서, 이 대운이 10년마다 오는 대운에서 와줘야 되는데, 본인이 사주 원국에 있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결혼은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어쨌든 정관이 이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것도 정인이고요. 정자, 이것도 비견이고, 자, 이것도 정관이고, 정관, 다 이것도 정제고, 사오, 이것도 정제예요. 이것도 이거는 편제고, 묘도 상관. 이제 이게 좀 아쉬워요. 이게 묘가. 자, 묘가 왜 아쉽냐면 상관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관을 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을 상하게 할 수 있다. 관하게 대항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오행 보면은, 자, 이게 수예요. 본인이 수고, 자, 수생목이에요. 그 다음에 목극토예요. 극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을 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남편에게 고분고분 안 하고 남편을 이게 고분고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나를 좀 잘 제어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를 보면, 오행은 그렇다고 하지만, 자, 밑에 보면 사, 오 이렇게 합치면 화가 돼요. 그 다음에 해하고 묘하고 합치면 뭐가 되냐면 목이 돼요. 근데 이 임수에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금과 수인데, 이 수마저도 목으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는 장작과 불이 있기 때문에 뜨겁잖아요. 밑에가 뜨거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임수가 물이 고갈되겠죠. 아무리 큰 호수라도 긴 장막 끝에는 물이 고갈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이 본인이 물이 끊임없이 솟게 나야만 이 많은 재물들, 이게 보면 재물이 뭐냐면 이것도 재물이고 이것도 재물이고 이것도 재물이에요. 이 많은 재물을 자기가 통제하려면 내가 강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주 원국에서는 좀 약해요. 이 임수가 이 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금하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있긴 한데 이게 약하다. 왜? 요 신금이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있어야 튼튼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수도 있는데 이 해묘미로 삼합으로 해묘미 목국으로 가버려서 해수가 목으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임수가 밑에 뿌리를 못 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약하다. 그래, 우리가 신약하다. 자, 몸이 약하다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정말 불굴의 정신으로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의지력이 좀 약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의지력이 약하다. 그러니까 뭔 같은 일을 해도 억척스럽게 해낸 사람이 있고, 그냥 하다가 지쳐가지고 못한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이 신약하다고 하는 것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좀 임수가 좀 밑에 뿌리를 두고 있지 못해서 좀 약하다. 그게 참 흠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신강만 하면, 본인이 힘만 세다고 하면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돈도 이렇게 딱딱 만들어낼 수 있고 컨트롤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좋은데, 이제 이게 다행히 기토가 이제 있긴 있는데, 이렇게 기토 타기문을 하거든요. 뭐냐면 남편을 만나면 이 묘가 이렇게 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남편을 좀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쨌든 사주 원국에 남편감이 있으니까, 좋은 남편감이 정관이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분에게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금과 수가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이게 대운에서 와주면 좋죠. 자, 사주 원국은 뭐냐면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도 뭐 그린저급 이상으로 괜찮아요. 사주도. 그거 밑에 도로가 잘 뚫려야 되죠. 예, 근데 에쿠스가 와도 뭐예요? 에쿠스가 와도 자갈밭길을 가라면 못 가는 거죠. 근데 이게 고속도로가 나면 좋겠죠. 자, 이분이 금수가 오면 좋다고 그랬죠. 복가의 사주 원국에서.
자, 지금 33세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운이 바뀌어요. 자, 24세부터 금이 들어와 있긴 했어요. 그런데 밑에 화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이 화급금으로 불에 의해서 그걸 받다 보니까 제 역할을 못했어요. 그런데 온 거는 뭐다? 자, 이때가 좋아요. 이때. 자, 보면 자 34세부터 63세까지 금수만 와요. 금수만 이렇게 본인한테 정작 필요한 운이, 내가 봤을 때는 정작 필요한 거는, 본인에게 필요한 거는 금수예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힘이 34세부터 63세까지 와요. 그리고 그 뒤에도 이제 여기 식신이니까 좋고, 아무튼 본인이 가장 황금 시기에 34살 때부터 63세까지 대충 한 26년 동안 10년, 20년, 30년이죠. 30년 동안 운이 잘 흘러요. 그래서 본인에게 이제 뭔가 본인이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은 충분히 좋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이런 경우는 본인이 수가 부족하니까 예컨대 뭐 물을 자주 먹는다든지 아니면 물과 관련된 운동, 예컨대 수영이나 이런 것도 해도 좋고, 그 다음에 옷을 본다면 수는 뭐냐면 검정색이에요. 금은 뭐냐면, 그래서 검정색 옷을 입거나, 그 다음에 금은 뭐냐면 이거는 흰색이에요. 그러니까 흰색이나 회색 계통 옷, 검정 계통 그런 계통의 옷을 입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그런 옷을 입었을 때 잘 어울리는지. 근데 이제 이게 원석 계통 있잖아요. 빨간색, 뭐 푸른색 이런 것들은 노란색 이런 것들은 어울리는지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보다는 이 검정색이나 흰색 단순 계열의 옷을 입도록 권유를 하고, 수와 관련된 운동을 하면 좋고 항상 물을 가까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본인이 신강해지고, 그 다음에 직업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자, 이분이 원래는 이제 직업을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오행이 많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뭐냐면 화나 수죠. 이 화가 많기 때문에 화로 된 직장을 얻을 수 있는데, 뭐 예컨대 방송, 심리, 뭐 이렇게 교육, 종교 이런 쪽 되고요. 자, 이 수는 뭐냐면, 자, 화는 방송 계열, 그 다음에 교육, 종교, 심리 이런 거 되고, 그 다음에 수는 이제 해외, 물류, 유통, 음식 이런 것도 해당돼요. 그런데 이걸 쓰지 않고 본인이 이걸 생겨주는 거 뭐냐면, 금을 썼다고 하면, 금은 뭐냐면, 자, 우리가 문과로 말하면 법, 금융, 경제예요. 이과로 말하면 사람을, 생명을 다루는 분야, 의학계통.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불과 관련해서는 기자라든가 방송 작가 뭐 이런 쪽도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분은 이 이과 계통에서 아마 이 금의 계통인 의학 관련 직종, 그러니까 의료계에 종사하는 걸로 이제 풀어 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금생수로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내가 더 강해지면서 내가 재물도 컨트롤할 수 있다. 그런 능력이 키워지기 때문에 좋고, 운에서 34세부터 63세까지 이렇게 금수운으로 흘러주니까 굉장히 좋다. 특히 이제 34세부터는 단점이 뭐냐면, 신금이 들어오긴 좋은데 이 미터가 오면은, 여기 미터가 오면은 해묘미해서 완전히 삼합을 해서 물을 없애버려요. 이 점이 좀 단점이에요. 단점이라는데, 신금이 여기 다시 오니까, 이 신금이 금생수 하니까 좋긴 하는데, 여기에 재성에 의해서 그걸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해묘미 와도 좀 문제가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제 인생의 정성기 좋은 때는 이게 그 44세부터 53세까지 이때가 본인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임수가 오면 정임 한 목으로 또 이것도 없어져 버려요. 수가 없어져 버려요. 수가 없어져요. 그렇게 보면 또 이때도 괜찮고, 계유. 어쨌든 34세부터 63세, 특히 44세부터 63세까지가 가장 인생의 피크가 되겠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게 흐른 거죠.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잘 흘렀으니까. 그래서 본인이 충분히 그렇게 마음 먹고 열심히 살면 좋은 결과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직장은 관련해서 어차피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편재, 정재, 이게 전재거든요. 정재. 두 개 다 정재예요. 정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면 올바른 재물, 다르게 이야기해서 따박따박 받는 돈.
횡재수보다는 따박따박 버는 돈 이거에 가까웠고 편재가 뭐냐면 이제 사업은 횡재수인데 이 정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분은 월급을 받는 사주. 그래서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사업을 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사주. 그리고 결혼 본인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33살 나가시다 보니까 결혼도 생각하는데 사주 원국에 여기 정관이 있어요. 자, 관도 정관이 정관. 남편 좋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운을 한번 볼게요. 세운. 보통 이게 또 궁금하죠. 자, 이게 세운이에요. 자, 세운이라는 것은 1년 단위 운이에요. 우리가 올해 신축년이죠. 자, 신축년 좋습니다. 작년에 경자년이었죠. 작년도 나쁘지 않았어요. 경자년도 이 금수가 왔기 때문에 좋았어요. 본인한테는 필요한 게 다 왔었죠. 그래서 작년도 좋았어요. 작년도 그래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신축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도 나쁘지 않다.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 작년하고 한번 본인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작년하고 올해 2021년 괜찮다. 그 다음에 2022년, 23년 이때 좋습니다. 임계 오면 좋아요. 그 대신 이제 목이 오기 때문에 좀 이게 단점이긴 해요. 목이 오버리면 본인의 목을 기운을 빼가 버리니까 하는데 다행히 2023년까지는 수의 운이 오니까 좋다. 이렇게 보면 됐고요. 그래서 2023년까지는 나름대로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2024년부터 25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화가 또 들어오죠. 이런 게 제가 많이 들어와야 해요. 목화가 들어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런 게 들어오고 2028년 이게 이 하얀색이 금색이에요. 금색 이 수, 이 계통 이때가 좋아요. 그래서 2028년부터 2033년까지 이 시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까지 한 3년간 그 다음에 한 4년간 좀 별로다가 다시 또 1, 2, 3, 4, 5, 6 한 6년간 또 좋게 흐르다가 또 머물렀다가 나중에 또 2040년 그럼 이게 지금 33살이니까 34, 5, 6, 36세까지 괜찮다가 36, 37, 38, 39, 40, 41, 42, 43, 44 41에서 44에 좋고 그 다음 쭉 좀 그러다가 또 20년 뒤면은 53세죠. 53세 이후로 좋아진다 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사주 대운에서 이때 자 34살에서 이 사이에 63세까지 이 사이가 괜찮다. 그리고 1년 단위로 보면은 앞으로 3년간 괜찮고 뭐 결혼도 해도 된다. 오히려 오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축년에 이 축년에 기토가 뿌리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기토는 밑에 수도 있고 축계, 신, 기 다 있거든요. 본인에게 필요한 수, 금, 토. 그래서 이게 남편이니까 다 좋기 때문에 2021년도 결혼하기 좋겠다. 그리고 이때도 괜찮아요. 이때도 괜찮고 다만 이제 임목, 모목이 오면은 좀 물이 고갈될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물이 도움을 받으니까 본인에게 굉장히 괜찮은 해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무튼 이때가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주로는 사주 원국은 괜찮아요. 근데 다만 아쉬운 게 좀 물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대운에서 이 34세부터 63세까지 이렇게 쫙 본인에게 필요한 이 오행이 와준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이 사주가 좋은 사주다.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남편에게도 본인에게 정관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다. 그래서 본인이 마음가짐만 잘 갖고 살면 좋은 사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이 33살 아가씨의 사주를 한번 감명을 해봤습니다. 뭐 사시다가 또 이제 짤짤한 건 너무 많이 물어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큰 흐름을 보는 거예요. 큰 흐름 어떻게 사주가 흘러가는지 그리고 이제 6개월 이내에 정말
우리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고 보편적으로 생각해서 지식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어요. 그걸 해결하고 안 될 때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할 때는 타로점도 괜찮아요. 뭐 점 그거는 6개월 이내에 결정이 안 될 때, 뭐 이럴까 저럴까 막 고민할 때 그런 거는 봐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흐름은 뭐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나는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자, 종합합니다. 자, 나는 물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다. 나에게는 돈도 많다. 근데 내가 이 돈을 통제하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힘이 되는 것은 뭐다? 금과 수다. 그런데 금과 수가 이 사주 늦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말년이 나에게는 좋게 흘러갈 수도 있는데 다행히 대운에서 34살부터 63세까지 나에게 필요한 금과 수가 이렇게 흘러와 주니 내 사주가 이때는 잘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그렇죠? 34살 이때부터 사주가 잘 흘러갈 거니까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된다. 그리고 이때는 이제 본인에게 임성과 비견이 오기 때문에 좋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때는 식상이 오기 때문에 본인이 뭔가 재주를 펼치고 배운 바를 뭐 통해서 뭔가 돈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때 해자축 이때도 수가 또 와주면서 위에는 재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재물이 들어오고 밑에서는 이 본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이 힘을 주는 물의 운이 오기 때문에 내가 말년에 복도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려웠던 이쪽은 좀 어려웠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때는 어려웠을 때는 어려웠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오화가 오고 그러니까 경금이 별로 도움이 안 됐고 기사가 와서 나의 물을 다 말라버리게 하고 토가 와서 오로지 젊었을 때는 이 무토 기토가 와가지고 나를 극을 했어요 전부. 그래서 이 어렸을 때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후는 23세까지는 좀 별로였고 24세 이후로 좀 절반 정도 좋아졌고 34세부터 63세까지는 아주 좋다. 대운이 잘 흘러간다. 그러니까 그럴수록 겸손하게 더 열심히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33살 먹은 아가씨의 사주를 마치겠습니다.